첫 순서 마켓7으로 이어갑니다. 함께할 분 만나볼게요.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켓7 주제 공개를 하고 자세한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물류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게임주로 골라버렸어요. 왜냐면 물류주가 어제 너무 많이 오르고 변동성이 커서 게임주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지금 게임 섹터는 그야말로 이 호재만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실적 잘 찍히고 있고 신작 모멘텀에 지금 NFT와 블록체인까지 확장하는 모습인데 트렌드를 또 따라가야 하니까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일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실적이 좀 잘 나왔더라고요. 최근에서 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두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지금 게임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단계일까요? 일단 구조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게임주이다 보니까 게임 관련된 매출이 얼마나 좀 잘 나왔는지가 좀 가장 중요할 수 있겠고요. 말씀해주신 이제 두 회사 모두가 게임이 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딘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출시가 돼서 굉장히 아직까지 1위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미르4가 엄청나게 또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게임들이 일단은 잘 진행이 된 것이 이제 실적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는 지금 변경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은 코로나19로 미뤄졌었던 이런 신작 게임들이 대거 출시가 되는 부분들에서 이제 업종 내 관심이 크게 나타나게 됐고요. 뭐 미르라든지 이제 오딘 같이 흥행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일매출 관련된 부분들이 좋아지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좀 이제 게임 섹터 내에 좀 순환매들이 돌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뭐 이제 NFT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P2E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제 NFT로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이런 시각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도 플랫폼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이제 가지고 있는 IP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뭐 광고라든지 이것저것 이제 부가적인 매출을 붙이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게임에서도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이후로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점점점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출 같은 경우는 뭐 200%가 좀 늘어났고 이제 모바일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골프 산업이 굉장히 좀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스크린 골프 쪽으로도 좀 기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제 나온 실적 결과를 준비를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 두 개 다 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먼저 카카오 게임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4,661억 원으로 전기 대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427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전기 대비 전년 대비해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오딘과 관련된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네, 매출액은 633억 원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종목 모두, 두 기업 모두 실적은 괜찮게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참 게임 업계에 대한 그런 이 차트를 보시면 상당 부분 굉장히 좀 밑에 좀 기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이게 신작에 대한 이런 부재가 일단 상당히 컸고요. 이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기존 게임이 얼마나 이제 일매출이 유지가 되느냐에 지속적으로 신작이 나와주면서 거기에 이제 블럭을 쌓아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아무리 좀 이런 방대한 그런 이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더라도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가 아무리 높은 게임이어도 하면 할수록 사실 이제 흥미가 좀 떨어지고 이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일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로 좀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블록을 쌓아 나가는 그런 신작에 대한 부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선 상당히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자체가 워낙 흥행하는 게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게임 업계에서는 신작으로 나올 게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두 종목을 살펴봤고 IR이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카카오 게임즈 위주로 IR에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지금 뭐 대장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위메이드의 주가 전망을 논하는 게 무슨 그렇죠.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전일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NFT 거래소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 카카오 게임즈의 미래가 앞으로 주가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제 이 선례가 이미 있죠. 뭐 네. 위메이드라든지 사실 위메이드도 이제 날개를 달았다라는 평가를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카카오 게임즈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사실 매수세가 계속 붙고 있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 결국에는 미래의 먹거리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게임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가 나는 사업으로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의 흐름도 이제 전고점을 충분히 좀 돌파하면서 이제 위메이드나 이제 추가적으로 NFT를 연결하는 최근에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기업들의 좀 주가가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좀 순환매 흐름으로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 게다가 이제 좋은 게임이 이미 라인업이 되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해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사실 단기간에는 좀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NFT 거래소를 어쨌든 간에 진행을 한다는 거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저는 주식에서도 그렇고 결국엔 거래소 자체를 갖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 진출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와 이제 자회사를 바탕으로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기사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된 이벤트들이 부각될 때마다 사실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은 이제 자회사 넵튠이랑도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 정부에서 또 이제 또 2조 이상의 또 규모의 또 투자를 또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뭐 1차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정책적인 흐름으로도 좀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미래에 굉장히 블루오션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파이에 좀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번에 라이언하트의 지분을 그렇죠. 인수하게 됐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라이언하트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분기부터는 이게 이제 연결 실적으로 잡히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도 좀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50%가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네. 연결이 또 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좀 큰 실적이 붙는 기업들이 좀 붙게 됐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회사들이 뭐 렌탈 회사들 인수를 했을 때 앞으로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라이온하트 자체가 이제 게임 개발사이다 보니까 네. 또 추가적인 이런 본업과의 시너지도 상당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인수 이벤트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 상단이 많이 열려 있다? 쌍방이 좀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였고요. 다음은 NC소프트 보겠습니다. 드디어 리니지 W가 이제 12시에 오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접속 자체가 좀 네.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제가 또 유튜브에 물어봤어요. NC소프트 리니지 W 어떤 평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캔디님께서 NC가 NC했다. 뭐 NC 소프트야말로 썩어도 준치가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좀 어떤가요? 일단은 네. 이제 서버 자체는 한 40분 정도 좀 지연이 됐다라고 합니다. 워낙 네. 접속사 수가 많아서 물론 이제 빠르게 또 이제 좀 운이 좋으신 분들도 바로 접속이 되셨겠지만 네. 좀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평 자체는 지금 이제 뭐 블로그 리뷰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평가들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리니지 W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국가 전이라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의 민족입니다. 예, 뭐 소위 이제 좀 게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또 즐겨 하셨을 텐데 디아블로가 이제 야심작이다 이거 절대 쉽게 못 깬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하루도 안 돼서 다 깨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이런 게임 쪽으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지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또 전쟁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뭐 디아블로 리저렉션인가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스토리에 좀 집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과금 부분도 좀 이제 변경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물론 과금 자체가 아예 무과금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저도 NC소프트의 이런 MMORPG 게임들을 좀 상당히 즐겨 했었기 때문에 사실 과금 자체를 아예 진행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BM 쪽으로는 변경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IP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게임의 혈기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흥행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주가 리레이팅의 키는 리니지 W의 게임 매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리니지 W에 대한 게임 매출만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제 리니지 M이나 2M 같은 경우도 게임 순위가 많이 밀렸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매출이 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리니지 W가 붙어주면서 이런 이제 우리가 불안했었던 이런 심리만 해소가 되더라도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방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의 좀 주가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있습니다. 선까지의 반등을 보세요? 그러면 이번 리니지 W 모멘텀으로? 네, 일단 저는 80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라인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이 NC소프트에서 BM 자체에 대한 변경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향후 얼마나 일매출에 영향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자체가 일단 흥행을 하게 됐을 때는 뭐 이런 여러 가지 IP를 따른 또 기대감들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강한 하방이 나왔었던 그 이전 라인까지는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BM에 대한 이런 명확한 구체화가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보여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다시 전고점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추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8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네. 리니지 W에 대한 그런 흥행이 조금 기대보다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7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크래프톤도 있습니다. 역시나 11월에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고 지금 미국 게임 회사도 최근에 인수를 했고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력을 보여줄까요? 일단은 저는 또 상당히 좀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가 또 사전 예약자 수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서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건 있어요. 사전 예약자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 게임이 대박이 났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일단 배틀그라운드 자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됐었던 엄청 흥행했었던 게임이고 지금도 흥행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작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도 좀 설명드렸지만 기존 게임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신작 게임이 흥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게임주들은 주가의 흥행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출시 전에 한번 주가에 좀 슈팅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출시 이후에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좀 상당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좀 고평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의 흥행 여부가 보다 더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흥행이 예상보다 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락업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또 한편으로 존재하잖아요. 네. 이 오버행 이슈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은 네. 조금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번에 출회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9월 10일에 1개월짜리 보호해수 물량이 풀렸을 때보다 약 2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때는 222만 주였고 이번에는 총 한 405만 주 정도가 이제 출회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회가 됐을 때 1차 보호해수가 풀렸을 때 주가의 하방이 약 12% 정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이런 물량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오버행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있지만 과거 하이브가 이제 주가 바닥 라인에서 오버행 이슈가 있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대세적인 이제 주가 상승의 또 시작으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히 봐야 되겠지만 관련된 이벤트에 따른 주가 이런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좀 명확하게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게임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뭐 대표되는 상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여쭤봤는데 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벼운 종목을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 무거운 종목만 물어봤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지금 게임주가 시장의 대세인 만큼 이거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또 아직 볼만한 게임주가 남아있다면 하나 소개해주고 가시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가지 종목을 좀 고민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네오이즈를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 이제 네오이즈 홀딩스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사업도 진출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발표를 좀 진행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좀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한번 이제 게임에 대한 이벤트로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좀 강하게 조정이 나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에 대한 이벤트가 붙어줬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오이즈라고 하면은 이제 NHN과 더불어서 이제 대표적인 고포류 관련된 이제 게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셜 카지노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부터 뭐 자치 규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웹보드 규제 완화에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콘솔 게임이라든지 최근에 또 포레스트 아일랜드라는 이런 또 신작 게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네.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뭐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오위즈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32,000원 라인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중장기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전고점도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기대감이 붙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점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물량대가 있기 때문에 32,000원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3,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에 대한 종목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마켓세븐은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모닝 리포트 함께하시죠.